1963년에 학생 아카데미 운동이 시작돼서 60년대, 7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를 통해서 또 단우들이 대거 젊은 단우들이 충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8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변화, 교육 정책의 변화 때문에 아카데미가 갑자기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큰사단에 새로운 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큰사단 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념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발전기획위원회의 이념 분야를 저에게 맡겨서 제가 이제 흥선한 이념의 방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출판해서 상제한 그 책의 내용은 그때 85년 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흥선한 이념에 관한 저의 글이 기본 바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기본이 된 원고가 나온 지가 한 40년 된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단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또 흥사단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 단어들이 이념에 대한 충분한 공감 혹은 흥사단 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 약화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40년 전에 썼던 글을 끄집어내서 지난해에 무슨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40년 전에 썼던 글이 안병옥 선생 정년기념 문집에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수련원에서 발간한 단어교육을 위한 강사 자료집에 또 그 논문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어교육을 담당하는 몇몇 단어들이 이걸 참고를 해서 단어교육에 강의를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일반 단어들은 그런 자료가 있는 것조차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2, 3년 사이에 우리 반에서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좀 더 널리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 봄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을 몇 달 해가지고 11월에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 알제표를 이제 했는데 대충 이렇게 배포를 하고 지금 한 100여 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단우들 모두가 특히 단 운동을 이끌어가는, 본부든 지부든 이 활동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흥사단 이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 체계, 그 다음에 흥사단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흥사단 운동의 기본 원칙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 챕터, 흥사단 이념에 관한 제일 마지막 챕터에 흥사단 운동의 방법론적 특징, 완로하고 기본 원칙,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흥사단 운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색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사단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어떤 원칙 하에서 봉사단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책 전체의 내용 중에서 사실 그 마지막 봉사단 운동의 한번만 특징이라는 부분을 가장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단 이념을 얘기할 때 먼저 봉사단 이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의 체계를 이해해야 되겠다. 봉사단 이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엉뚱한 질문 혹은 반론을 많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격 수련만 하면은 사회가 발전하느냐, 민족이 봉제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다고 그랬나? 인격 훈련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단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게 봉사단 이념인데 인격 훈련을 하면은 사회가 발전하느냐 이렇게 단답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수련, 인격 수련, 건전한 인격, 심성 단결 그리고 민족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일관된 체계 전체를 우리가 조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봉사단 이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특정한 한 부분만 따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단이 민족 중흥의 민족 부흥의 기초를 수립하겠다. 이러니까 민족 부흥, 저는 민족 부흥이라는 말이 좀 진부하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했어서 그러지 말고 사회 발전이라는 객관적인 표현을 쓰자 이래서 사회 발전이라고 써봤는데 사회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다 봉사단이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다. 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 사회를 위한 것, 민족을 위한 것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와 이거는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면은 그렇게 다 망라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단체, 조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고 우리가 믿는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 담당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봉사단과 도산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산 이꼴 봉사단 아니다. 물론 봉사단은 도산의 사상과 생각을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지만은 도산의 모든 것이 봉사단에 담긴 것은 아니다. 도산은 봉사단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전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했고, 또 교육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 봉사단 사업이었다. 그래서 도산이 했던 행적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봉사단이 도산의 행적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도산의 사상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봉사단이지 그걸 등치시키면 안 된다. 이걸 봉사단 이콜 도산 혹은 도산 이콜 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관련 자칫하면 도산을 봉사단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다가 가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봉사단 활동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도산을 봉사단 속에다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도산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단은 곧 도산이 아니고 봉사단은
도산의 생각, 사상의 혹은 그 행적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이 사회 구성의 세 차원이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회의 구성 원자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집단 형성, 조직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문화가 생기고 제도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우리가 전체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인은 개인적 차원, 집단과 조직은 집단적 차원, 전체 사회를 우리가 사회적 차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이에는 굉장히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상식적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사단 이념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사회 구성의 세 차원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격 수련, 다분히 개인적 차원이죠. 그 다음에 단결 훈련. 단결 훈련,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단결 훈련이 또 뻗어갑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런 의식을 강화하면은, 이건 섹터를, 분파를 조장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사단에서 말하는 단결 훈련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치를 훈련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소박하게 말한다면 사회성 훈련.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잘 들을 줄 알고,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할 줄 알고, 서로 협동할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대로 모으고 또 공동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단결 훈련이다 말이죠. 그래서 단결 훈련은 사회성 훈련, 더불어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수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 진행법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회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 진행법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조정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다. 단결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원만하게 서로 협동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공동 목표를 수립해 나가는 이런 훈련이 단결 훈련,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인격 훈련, 집단적 차원의 단결 훈련, 그 다음에 전체 사회 차원의 공면 훈련, 이렇게 우리 수련도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사단의 기본 원칙, 운동의 기본 원칙,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사단은 인간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봤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원자적 단위인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집단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회를 형성하는데, 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크게 나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환경 혹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리 약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그게 사회로부터, 아니 집단 혹은 조직, 제도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의 존재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하나의 시각은 인간은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갖다. 이거 정문에 나와 있는 선언이잖아요. 금사단 운동은 이 선언을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 인간이 하겠다. 이게 우리 인간 중심주의의 중요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 환경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은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 개선에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기초주의입니다. 금사는 기초를 중요시한다. 앞서서 그림에서 보니까 개인, 그 다음에 좀 더 큰 집단과 조직, 더 큰 전체 사회, 이렇게 3단계로 있는데, 개인 안에 보니까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핵을 이루고 있는 정신 요소다.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개조의 원동력이 되는 인간의 정신적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현상, 밖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현상보다는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기본 바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에 있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신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야기한 기본 바탕, 즉 인간의 정신적 자세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서 거기에서 우리 운동의 핵심 요소를 찾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정진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다. 정진주의를 중요시한다. 정진주의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천천히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도산이 말하는 정진주의는 천천히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산이 말하는 정진주의는 첫째, 계획주의다. 합리적 사고와 치밀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주의. 실행을 위한 확실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욕은 넘쳤는데 목표는 장대했는데 결국 하다가 보면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설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주저앉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뜻은 크고 언대했는데 치밀한 계획, 이런 준비가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 건너뛰려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추진하는 끈기,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집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조그마한 거 짓는데 10년 걸렸고, 그거 다시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 짓는데 3년 걸렸으니까 13, 14년 걸려가지고 이 건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부자 나무가 목도 탁 내가지고 건물이 탁 올라가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그 건물의 생명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뒤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분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전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순서를 밟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 그렇게 보면은 경쟁주의는 천천히 가져가고 확실한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흥사단은 선택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 가치다. 무심, 역행, 이건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의가 있을 수 없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의지와 능력을 그만 키우는 문제죠. 보편적 가치는 그렇게 어느 경우에서나 보편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가치인데, 선택적 가치는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 그런데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선택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이런 게 있죠. 이 선택적 가치는 다 일리가 있고 환경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의견 대립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 사회 갈등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사단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노력한다. 선택적 가치에 왕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흥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흥사단은 수련과 운동을 조화시키는, 수련과 운동의 조화라고 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흥사단 활동은 수련이 기본입니다. 수련이 기본이고 우리가 수련하는 것을 우리끼리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실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무실을 생활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야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운동, 우리가 믿는 신념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대 수련 혹은 정신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운동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련이 기본이고 운동은 수련의 연장이라고 봐야 된다. 수련은 뒷전이고 운동 쪽에만 관심을 가지면 흥사단 운동은 알맹이 없는 급포장 운동만 될 가능성이 있다. 흥사단 운동은 평생 운동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자세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인간의 정신적 자세는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수련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사단 운동은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바보들끼리는 평생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20년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는 뭐 다반사죠. 우리 뭐 66은 60년을 같이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숨 지는 날까지 더불어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평생 운동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아낌없이 내고도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또 재정도 나누고 부담하는 이런 책임의식, 주인의식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책은 제가 안 썼는데 금산은 모범주의.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모범을 모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그런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다리는 도산이 모범이는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대선학교를 만들었죠. 대선학교를 만들어서 대선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다 교육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대선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많은 지역에서 이걸 본받아가지고 이런 교육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믿었죠. 실제로 전국에 학교 설립 부흥이 일었습니다. 도산의 그런 대선학교 운영이 그 자체도 소중한 업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범주의는 단어 개인도 모범을 보여서 주변에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 직장에서 성실한 근무 태도, 또 사심이 없는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에 그것이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도 모범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주변에서 그것을 본뜨고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 우리 그 사회봉사활동 아주 모범적인 봉사활동에 아마 전쟁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우리 단어들의 행동,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부터 공감을 받게 되고 그 공감이 사회적 확산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도산이 생각했던 모범주의였고 이 모범주의가 우리 반의 중요한 사업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불가능. 사실은 이 문제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은 정치 권력이나 영리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하고는 선을 긋는 게 시민단체의 본원적인 자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굳이 시민단체가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 혹은 정치 불관여 이런 거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건강하지도 않은 정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저는 과잉 정치 사회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특히 해방 직후에는 시민단체, 정치, 정당 이 구분이 아직 확립되기 전에 모든 단체가 다 정치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친목회기 아무것도 막 정치활동하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사단도 정치단체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 더구나 이 군정을 통해서 초기 우리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 금산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잖아요. 장차관 모아놓으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전부 당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산 당원들이 그런 건국 과정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금사단은 정치단체다 이런 오해가 생겼죠. 그래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 해방 후에 이사회 결의로 금사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약법조에 삽입됐죠. 근데 왜 우리는 정치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느냐? 정치 불관여 원칙을 했느냐? 우선 앞에서 말했던 흥사단 운동의 기본 원칙, 기본 성격에 비추어 보면은 정치적인 활동은 그 기본 원칙에 안 맞는다. 흥사는 인간 중심적인데 정치는 맨날 제도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흥사단은 기본을 중요시하는데 정치는 정책을 중요시하니까 항상 결과적인 것을 다룬다는 말이죠. 제도 만들고 제도를 잘못 만드니까 좀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래서 현상적인 결과에 정치는 집착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적 자세를 육성하고자 하는 흥사단 운동의 기초주의에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안들은 선택적 가치를 주로 다루겠다. 그런데 흥사단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가 가는 길하고 흥사단이 가야 하는 길하고는 나란히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는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이제 흥사단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로부터 초연해가지고 민족 부흥 되겠나? 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중요하죠. 정치 중요하니까 정당이 있잖아. 정치가 중요하니까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또 그런 사회단체도 있잖아요. 그럼 중요하게 치는 정치만 중요하나? 경제도 중요하잖아. 먹고 살아야 돼. 그럼 경제활동을 해야지. 교육도 중요하잖아. 그럼 교육부 장악해야지, 경제단이. 종교 문제가 요새서 중동보다 종교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종교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야 되는, 그럼 흥사단이 종교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종교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세, 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세, 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 마심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운동, 그걸 하자는 것이 흥사단 운동이다. 그래서 흥사단 운동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기초,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를 흥사단 운동의 기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본부나 지부나 분회나 이 흥사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